안녕하세요. 호주 이슈다. 오늘은 알서방님을 모시고 전화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네. 네, 저도 재택근무하면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어, 오늘은 호주 뉴스 어떤 걸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두 가지 뉴스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네. 첫 번째 뉴스는 네. 4월 26일 호주 정부에서 발표한 코비드 세이프, 코로나 바이러스 트레이싱 앱에 대해서 앱에 대한 기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정말 많은 관심이 가져지고 또 궁금한 점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럼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거예요? 두 번째 뉴스는 네. 5월 3일 선헤럴드에서 헤드라인으로 기사가 나온 Cut the Flow of Migrant Labor Safe, 호주 노동당 이민자 수용 감축 요구라는 기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둘 다 만만치 않은 기사인데요. 그럼 첫 번째 기사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어플리케이션 깔으셨어요? 네, 저는 이번 기사도 보고 그리고 이제 회사를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이제 앱을 설치해서 그 회원 가입하고 한번 조금 만져봤는데 네. 설치가 너무 간단해가지고 네. 좀 당황스러웠어요. 많은 정보를 요구하셨는데 저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네. 보안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었는데 좀 의아했죠. 일단 블루투스로 네, 끄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집에 있으니까 꺼놨고요. 네. 그러게요. 예, 네. 예. 예. 그래서 그 4월 26일 날 그 코비드 세이프 앱이 런칭됐는데요. 네. 런칭된 지 5일 만에 350만 명이 설치할 정도로 네. 이제 그 순항을 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네.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네. 그 호주 정부 스콧 모리슨 정부에서 타겟으로 삼은 온 국민 중에 40%가 이 앱을 설치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아직 16%밖에 설치를 안 해가지고 얼마나 이 앱이 네. 성과를 거둘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40%를 이렇게 목표로 잡은 이유는 뭐라고 그렇게 나와 있나요? 40%를 채우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형성되고 있는 그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서 네. 많은 분들이 아직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고 네네. 그리고 앱을 설치하는 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직 네. 퍼센티지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그 보안 시큐리티상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비판을 받는 건지 혹시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문제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네네. 앱이 어떤 방식으로 예. 발동이 되는지 네. 그 설명을 해드려야지 네네. 청취자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제 그 트레이싱 앱을 말씀하실 때는 네. 혹시 이 앱이 자신들 사용자들의 위치를 추적해가지고 네. 그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 이 트래킹 앱은 그 사용자 위치 서비스는 사용하지 않아서 네. 사용자들의 위치를 이 사용자가 지금 어디 있는지에 대한 위치는 추적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네. 앱은 이 블루투스라는 기술을 통해서 네. 사용자가 누구와 접촉했는지 블루투스 통신 신호 기록을 통해서 구별하는 방식인데 네. 이 방식이 상당히 오래된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그 페이스북 같은 앱에서도 그동안 많이 사용했던 방식인데 네. 이 앱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사용자 간의 1.5m 전방 안에 위치한 또 다른 사용자가 한 공간에 그 1.5m 안에 전방 안에 있을 때 15분 이상 머무는 경우에 네. 블루투스 신호를 스마트폰 간 연결해서 네. 서로의 번호를 나눠서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네. 그리고 이 정보는 개인의 스마트폰의 최초 기록일로부터 22일간 저장 후에 저장은 어디에 되는데요? 네, 이 모든 정보는 네. 스마트폰 개인 전화기에 다 저장이 되고요. 그러니까 내 폰의 그 위치와 그런 상대방과 그 나누었던 그 전화번호, 공유되었던 전화번호가 내 폰에 저장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개인 폰의 위치는 저장되지 않고요. 네. 자기와 1.5m 안 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전화번호만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 정보가 22일간 저장되는데 네. 이 저장 기간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 기간을 고려해서 정해졌다고 네. 해요. 네네. 근데 만약 사용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확인될 경우에는 네. 사용자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던 사용자의 과거 접촉자들 번호들 기록들이 네. 호주 내에 위치한 정부 데이터 서버에 송신되는 방식으로 이 앱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면 내 폰에 이미 저장된 번호는 그대로 그냥 삭제되고 만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21일이 지나고 예. 사용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컨퍼메이션이 없으면은 네. 그 정보는 삭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저는 일단 어떻게 오해를 했었냐면 일단은 모든 정보가 그러니까 이렇게 저장된 정보가 무조건 다 송신 일단 가고 거기서 이제 뭔가 누군가가 확진이 되면 그게 나한테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네. 그렇지는 않고요. 네. 모든 정보는 개인 전화기에 저장이 되고 음. 확진자들의 정보만 호주 데이터 서버에 음. 전송되는 방식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요. 네. 이 전화기에서 기록하는 개인 정보는 네. 사용자의 이름, 그리고 나이대, 레인지, 그리고 전화번호, 우편번호 네. 등이 이제 저장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개인 정보들은 개인 스마트폰에 머물러 있고 네.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확진이 나왔을 경우 그 정보가 그 호주 정부 서버로 송신된다고 말씀을 네네.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이제 사용자들이 이 앱을 다운로드 받을 때 네. 그 등록을 하게 네. 되잖아요. 레지스트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그때 레지스트레이션 할 때 사용자 이름, 나이대, 전화번호, 우편번호가 네. 호주 서버에 기본적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 정보들을 어떻게 관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네. 확실한 답을 주지 않고 있어가지고 네. 이 부분이 상당히 그 사용자들한테 좀 걱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네. 저한테 개인 휴대폰에 저장된 번호 있잖아요. 저랑 네네. 15분 정도 이렇게 1.5m 반경 안에 있었던 사람. 그 정보가 제 폰에 저장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걸 제가 제 폰에서 열어보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자체는 암호화되어 있다는 건가요? 네, 모든 정보는 이제 암호화가 되어서 저장되기 때문에 네. 개인이 이 정보를 다시 열어보거나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예. 모든 정보는 확진자가 될 경우 호주에 있는 데이터 서버에 송신되어서 네.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랑 1.5m에 있었던 사람도 역시 이 앱을 깔았어야 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블루투스도 저도 켜고 그 사람도 켜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콧 머리슨이 전 국민 40% 이상이 이 앱을 설치해야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앱을 설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제재 조치를 네. 제약 없이 계속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 앱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 확진자 구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앱을 통해서 제재를 풀 수 있는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좀 이해가 가고요. 그러면요. 이렇게 앱이 작동된다는 것을 정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과연 뭐가 보안상 명확하지 않다, 뭐 이렇게 제기하면서 이 앱에 대해서 꺼려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제가 그 서두 부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 비록 앱이 기록한 정보들은 네. 스마트폰에 21일간 저장된 후에 삭제가 되지만, 네. 호주 정부는 이 앱을 설치한 사용자들의 정보 기록을 그대로 가질 수 있어서 네. 이 정보를 어떻게 관리가 될 것인지에 대한 그 큰 의문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 확진자들에 대한 정보가 네. 이제 호주 서버에 송신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정보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보존이 된다고 하였는데 네. 사실
이 팬데믹이 어떻게 언제까지 갈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이 정보를 언제까지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사용자들이 이 앱을 다운로드해서 그 자기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거에 많은 거부감이 나오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저도 좀 약간 그 다운로드 하면서 사람들의 그런 우려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좀 꺼려 하기는 했지만 솔직히 정부에서 이 정도 정보는 알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내 이름과 핸폰 번호랑 그 포스트 코드는 왠지 이미 알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네, 근데 포스트 코드를 안 하더라도 이 앱을 설치할 때 네, 사용하는 이름 같은 경우는 네. 가명을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앱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화번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확진자가 나타났을 때 이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컨택트 넘버는 무엇인가가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그 전화번호를 사실 그러면 모르고 있다는 건가요? 정부에서 이미 ATO와 연결된 그 모든 번호에 다 있지 않나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번호와 접촉했는지는 저희들이 이 앱을 깔지 않는다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 앱을 깐 거니까. 네네네. 네. 어쨌든 그러면 이게 진짜 그 앞으로 록다운을 완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걸까요? 스콧 모리슨 정부는 이제 40%가 이 앱을 깔아야 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네네. 오늘 그 시드니머니헬리에서 립소스라는 업체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본다면은, 네. 아직 30% 정도의 응답자는 네. 이 앱에 대해서 반대 또는 부정평가를 보이고 있는 거 나와가지고, 네. 얼마나 그 많은 분들이 음. 앞으로 이 앱을 깔고 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뉴스 좀 알려주세요. 네, 5월 3일 선 헤럴드에서는 헤드라인으로 Cut the flow of migrants, labor says 이런 그 좀 자극적인 이민자 정책에 대한 그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올리고, 그리고 신문에는 크리스나 키넬리 노동당 상원의원의 사설과 함께 실었습니다. 그래서 네, 키넬리 상원의원은 이 사설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나라 간의 국경 폐쇄로 인해 호주는 자연스럽게 호주 이민 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고 평가를 하였는데요. 네. 이 기사의 헤드라인만 본다면은 단순히 이민자 숫자를 줄이자는 내용으로 볼 수 있지만,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것은 5월 1일 금요일 스콧 모리슨 수상이 공개한 향후 2년 동안 이민자 숫자 감소에 따른 호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반문하는 사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 의견에 대해서 반문하는 사설이요? 반문을 한다고도 볼 수 있고요. 네. 어떻게 본다면은 새로운 이민자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9년 스콧 모리슨 정부는 향후 4년 동안 이민자 허용 숫자를 연간 16만으로 제한하는 이민 정책을 도입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팬데믹 록다운으로 인해서 이민자 숫자가 작년 대비 30%가 떨어졌고, 내년에는 85%가 떨어져 36,000 이민자만이 호주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는 예상한다는 수치를 금요일 날 공개를 했는데요. 이 숫자는 최근 40년간 최소의 이민자 숫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떨어진 이민자 숫자는 고스란히 호주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경제를 회복하는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이에 대해서 키넬리 상원의원은 이제 스콧 모리슨 정부가 내세운 연간 이민자 숫자 제한에는 이제 템포러리 비자의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사설에서 꼬집은 거죠. 그래서 2019년 그 데이터를 본다면은 2019년에 210만 명의 템포러리 비자 소비자, 그러니까 워킹 비자 등 소지자들이 호주에 있었는데, 이는 OECD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제일 많은 숫자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사설에서는 키넬리 상원의원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기존의 이민자 정책을 고수하면서 경제 재건축에 필요한 인력을 템포러리 비자 소유자들로 채울 생각하지 말고 호주 노동자들로 채워줘야 한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그 기존의 스콧 모리슨 정부가 이민자 숫자를 줄이고 그 템포러리 비자를 늘림으로 인해서 네. 그 일자리 부족한 부분을 템포러리 비자들을 통해서 그 이어가고 그리고 그 경제 정책을 이어갔는데 네. 악영향이 올 것이다라는 걸 말을 한 거에 대해서 네. 키넬리 상원의원은 이 모자른 일자리 부분들을 그 호주 노동자들에게 우선 주어야 한다는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아서 그 호주 이민자 정책을 재검토하고 호주 노동자들에게 일자리 기회가 먼저 갈 수 있도록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걸 말한 거죠. 그러면 지금 노동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민자 수가 3만 명 정도 된다는 건가요? 지금 내년에 그 이민자들이 그 들어올 숫자가 3만 명 정도로 보고 있다고 그 호주 정부에서는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정말 그 호주의 현재 그 장기 침체로 갈 수 있는 이 상황에서 그 부분까지 겹치면 진짜 엄청나게 떨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게요. 왜냐면은 그동안 호주가 그 지난 10년 동안 리세션 없이 그 경제를 부양했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민자들 유입을 통해서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그 경제 등을 일으킨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렇게 그 이민자 숫자들이 갑자기 줄어든다면은 이 빈자리 부분을 무엇으로 채울지 많이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노동당의 키넬리 상원의원은 이민자들만 바라볼 게 아니라 호주 내에서 해결하자는 쪽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아까 그 임시비자 숫자가 안 들어간 거 맞잖아요. 3만에는 임시비자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3만에도 안 돼 있고 16만에도 임시비자 숫자랑은 상관이 없거든요. 네네, 없죠. 네. 네네. 근데 이제 임시비자 숫자까지 하면 사실은 단지 16만에서 3만으로 준 게 아니고 다 그 이상의 또 임시비자 숫자도 별도로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 네, 여파가 굉장히 크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요. 아주 여파가 클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이 팬데믹 사태가 네. 호주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보더가 클로즈 된 상태이기 네. 때문에, 럭다운된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호주에 큰 영향을 끼칠지 참 많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뉴스를 좀 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네.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2주 후에 그때는 좀 제발 좀 나오셔서 얼굴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잘 지내시고요. 또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